꽁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손이 꽁꽁꽁 꽁 발이 꽁꽁꽁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꽁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미세먼지가 가고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17일부터 전국에 본격적인 강추위가 시작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 토요일인 18일에는 일부 지역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올겨울 들어 가장 춥다고 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눈까지 내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 때 특히 심혈관 질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기온에 따른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최저 기온이 영하 8도 이하로 떨어지면 심혈관 질환자의 사망률이 평소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목도리나 모자, 마스크 등 따뜻한 방한용품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출발합니다. 충남도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홍성에선 교도소와 목욕탕 관련 확진자가 추가됐고 천안에서도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방역 조치도 강화됩니다. 18일부터 전국에서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최대 4명으로 제한되며 식당과 카페도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견도 분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진작 시행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충남은 대체로 흐리고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청양은 영하 11도 등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충남도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충남도는 16일 하루 도내에서 203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홍성에선 교도소 확진자가 3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43명으로 늘었으며 목욕시설에서도 1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천안에선 대형 병원에서 15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가 54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남을 비롯한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명으로 줄어들고 식당과 카페도 밤 9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4명까지 이용할 수 있고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또 대규모 행사 집회와 전시회, 국제회의 등도 허용 인원이 줄어들고 방역 패스 적용이 강화됩니다. 이런 가운데 17일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 지원금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조치인데요. 시민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비하는 상인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여론은 지금 이재필 기자입니다. 다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시민들은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진작 거리두기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살짝 좀 더 빨랐으면은 확진자 수가 좀 적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많이 정부의 판단이 좀 늦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조치를 엉성하게 했잖아요. 그랬다가 풀어주니까 너무 사람들이 의식이 없어져요.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막 7, 8천 명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 좀 강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장 걱정하는 건 자영업자들입니다. 특히 과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상당한 타격을 경험했던 터라 두려움은 더욱 큽니다. 다시 한번 또 어둠 속으로 또 들어간다고 봐야죠. 다시 한번 또 이제 고통을 또 참아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매장에서도 거리두기를 좀 확실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인건비 지원과 보상업종 확대 등 현장 상황을 보다 세심히 확인한 후 그에 맞는 지원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직원을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뭐 장사가 안 된다고 쉽게 자를 수 있는 실정도 아니고 이 아이들과 정말 오랫동안 같이 있었지만 보상 받지 못하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와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진짜 소통을 하면서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보상받지 못하는 것들도 좀 디테일하게 지원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그 지원으로는 가게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또 부족하고 지원이 단어만 지원이지 진짜 지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오늘도 기사 보니까 뭐 자영업자들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하는데 말만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 회복을 뒤로하고 다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앞으로 2주 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고 일상 회복이 다시 시작되길 희망합니다. 여론은 지금 이재필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연말연시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충남에선 당진 외목마을과 태안꽃지 해수욕장 등 해넘이 해맞이 축제가 전면 취소됐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땅 모양이 길게 뻗은 외가리의 목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당진 외목마을. 일몰과 일출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서해안 명소로 매년 10만 명 이상이 다녀갑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름 인파가 몰리는 모습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당진시와 축제추진위원회는 오는 31일과 1일 개최 예정이었던 외목마을 해넘이 해맞이 축제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상 500명 이상 모이는 행사가 금지되는 데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어 2년 연속 축제 취소를 결정한 겁니다.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했던 식당과 숙박업소 등 관광지 상권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보통 11월 말이면은 예약이 찼어요. 한 80%, 90% 찼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같은 경우도 5%도 안 돼요. 근데 다른 집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0% 되는 데가 없어요. 예약이 거의 없어요. 하루에 보통 한 20군데, 30군데 이렇게 예약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2, 3일에 전화 한 통. 축제는 취소됐지만 관광객 방문에 대비해 당진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발열 확인과 거리두기 관리 등 현장 방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외목마을 바다 위로 떠오르는 첫 해의 모습은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됩니다. 시민분들이 좀 많이 아쉬워할 것 같아서 좀 그 마음을 달래드리려고 저희가 생중계를 준비했습니다. 당진시청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데요. 1월 1일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약 1시간 정도 진행될 거고 이번 일출 축제는 집에서 좀 편안하게 보셨으면 하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태안군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꽃지 해넘이 행사와 백화산 해맞이 행사, 연포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네, 각 지역에서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산군에서는 15일 지역 맞춤형 자활사업단 예산농부마켓이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네, 충남 예산지역 자활센터 김철민 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산지역 자활센터장 김철민입니다. 네, 예산지역의 신규 자활사업단인 예산농부마켓이 문을 열었는데요. 어떤 곳인지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산지역 자활센터의 신규 사업단인 예산농부마켓은 예산의 특산물과 농산물, 로컬푸드를 직거래로 판매하는 마트로 내부에 카페도 마련됐으며 저소득층 참여주민 10명이 근무하면서 일자리를 제공받게 됐습니다. 예산농부마켓은 지역 내 생산되는 다양한 특산물 및 농산물을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사업단으로서 예산 군민에게 편리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 사업단을 시작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산농부마켓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예산농부마켓은 예산읍 예산로 128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중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041-332-5402 또는 041-335-540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네, 또 예산 지역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활사업단이 운영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동안의 운영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현재 예산 지역 자활센터는 착한 손세차, 예산 장터국수, 황새 예당호 편의점, 예산 농부마켓 행복일터 부품 조립, 깔끔이 청소, 자활도우미, 게이트웨이 등 총 9개 사업단을 운영 중이며 다양한 형태의 자활사업단을 구성 및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예산 농부마켓 사업단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중식요리 사업단도 계획 준비 중이며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주민이 사업장에서 익힌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취창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만드는 게 지역자활센터의 최종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특색에 맞는 우수한 자활사업단이 문을 열어 지역과 저소득층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산 농부마켓이 잘 운영될 수 있게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철민 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장은효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은 논산의 한 교차로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논산의 한 교차로를 비추고 있는 CCTV 화면입니다. 1차로를 달리던 버스가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승용차가 적색불에 무리하게 좌회전하려다 사고가 난 건데요. 교통신호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본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갓길 주차 차량들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일어난 사고인데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로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 후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당진의 한 아파트 앞 도로. 적색 신호에 멈춰있는 암행 순찰차 왼편으로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갑니다. 오토바이를 따라 단속에 나서는데요. 얼마 안 가 신호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가야 한다는 게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위반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급할 때 돌아간다는 말이 있듯 바쁠수록 천천히 안전하게 운전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경장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충남은 대체로 흐리고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17일 충남 서해안에 3에서 8cm, 내륙은 1에서 5cm의 눈이 내린 데 이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기온이 더 큰 폭으로 내려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떨어지겠습니다. 18일 지역별 최저기온은 청양 영하 11도, 예산 영하 10도, 홍성 영하 9도, 서산과 당진 영하 8도입니다. 19일에는 전날보다 기온이 오르지만 최저기온은 영하권에 머물 전망입니다. 충남도가 올해 상하수도 보급률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말까지 예상되는 상하수도 보급률은 각각 98%, 83%입니다. 최근 5년간 충남의 보급률 증가폭은 전국 평균의 2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하수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과 급수관로 설치 등에 1,000억 원, 하수관로 정비와 공공하수 처리시설 확충 등에 2,4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청양군의 암 검진율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청양군은 위암과 간암 등 국가암 검진율이 1년 만에 전국 최하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양군의 국가암 검진율은 33.1%로 약 28%인 충남 평균보다 높게 나와 충남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청양군은 건강검진센터 구축과 무료 혈액종합검진으로 검진을 받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